방은 조용했습니다. 촘촘히 드리워진 커튼 사이로 햇살이 간신히 비쳤습니다. 간신히 감지할 수 있는 거리의 소음만이 열린 창문을 뚫고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갑자기 전화벨이 크게 울렸습니다. 정적을 깨고 팽윤소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 졸린 눈으로 전화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전화를 받은 후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갔고 판민기는 무슨 일인지 파악하기 위해 몇 분 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낮에 잠을 자고 싶지 않은 이유였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나면 더 피곤해졌다. 영화는 너무 지루했고 그와 팽윤소는 곧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누군가 전화를 겁니다. 이번에도 그녀는 누군지 말하지 않았다고 팽민기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팽윤소는 그가 꿈에 그리던 여자였다. 그녀의 동양적인 외모는 즉시 그를 매료시켰다. 그녀의 긴 검은 머리는 잘록한 허리까지 내려왔고 커다란 갈색 눈은 바닥이 없어 보였다. 판민기는 몇 시간이고 그 눈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팽윤소는 어린 시절부터 리듬 체조를 해왔다. 그녀는 프로 체조 선수가 되겠다는 꿈은 없었다. 그저 리듬 체조의 미학이 좋아서였죠. 완벽한 몸매와 우아함은 팽윤소의 모든 동작에서 드러났죠. 이 모든 것이 판민기 선수. 자신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도 판민기 선수를 온 힘을 다해 쫓아다니게 만들었습니다. 판민기는 또한 매우 잘생겼습니다. 두 사람은 판민기가 단골 손님으로 다니던 피트니스 클럽에서 만났습니다. 턱에 보조개가 귀여운 얼굴에 초봄의 새잎처럼 푸르른 눈동자를 가진 아직은 덜 자랐지만 적당히 자란 얼굴이었습니다. 판민기가 웃으면 팽윤소도 미소를 참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판민기는 그녀에게 엄청나게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만난 후 처음 몇 주 동안은 둘 중 누구도 감히 먼저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판민기는 팽윤소에게 남자친구가 있다고 확신했고 팽윤소는 더 친해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팽윤소는 곧 그 결정을 바꿨습니다. 체육관에서 만날 때마다 팽윤소는 점점 더 판민기에게 다가가고 싶었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운동기구에서 몸무게 줄이는 거 도와주실 수 있나요? 팽윤소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네, 물론이죠. 팽민기는 흔쾌히 자리에서 일어나 운동기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팽윤소는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었고 판민기도 그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 번째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오늘 연습 끝나고 커피 한잔 할까요? 그는 팽윤소를 쳐다보지 않으려 애쓰며 부지런히 트레이너를 비틀었습니다. 그러고 싶어요. 팽윤소는 엄청나게 안심한 듯 미소를 지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함께 훈련을 마친 후 이브닝 커피를 마시는 것이 필수적인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일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는 매일 아침 카페가 아닌 시내 한복판에 있는 월세 아파트에서요. 판민기는 행복했습니다. 그는 팽윤소와의 결혼에 대해 점점 더 자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1년 반의 연애 기간에도 판민기는 팽윤소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팽윤소에게 끊임없이 전화가 걸려오는데 그녀는 무슨 일인지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판민기는 왜 그렇게 많은 전화를 받는지 여러 번 물었다. 하지만 팽윤소는 항상 일축했다. 판민기는 너무 예의가 바르기 때문에 들키고 싶지 않은 일을 캐묻지 않았다. 마침 평화로운 오후 낮잠이 성가신 전화 한 통으로 방해받자 팽윤소는 곧바로 방을 나갔습니다. 팽민기는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가 어디에서 일하는지도 몰랐습니다. 팽윤소는 그에게 소셜미디어 광고를 한다고 말했지만 프로젝트를 보여주거나 소개한 적은 없었습니다. 차 좀 마실래요? 팽윤소가 다시 방으로 들어왔다. 네, 어서요. 무슨 일이야? 판민기가 물었다. 아니, 왜 그런 말을 해? 갑자기 방을 나갔잖아.
여기서 얘기할 수도 있었잖아. 아직 자고 있었잖아. 깨우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그 전화 때문에 잠에서 깼거든요. 팽민기는 기지개를 켜고 마지못해 일어나기 시작했다. 팽윤소의 대답은 뻔했다. 자세한 사정을 설명해 줄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요. 팽윤소는 그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난 괜찮아. 그는 미소를 지으려 했다. 다툴 필요는 없었다. 저녁은 팽윤소의 이상한 전화 한 통을 제외하고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녀는 화장실에 갇힌 채로 누군가와 꽤 긴 대화를 나눈 후 다시 방을 나갔다. 팽민기는 질투하지 않았고 팽윤소를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의 신뢰가 심하게 시험받고 있었다. 그는 연인이 자신의 모든 질문에 대답하도록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판민기는 주말 동안 마을을 떠나 다른 환경에서 팽윤소와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팽윤소는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팽민기는 화장실에 틀어박혀서 업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유를 알기 위해 애쓰지 않았다. 또 무뚝뚝하네. 팽윤소는 판민기의 뺨에 뽀뽀를 했다. 피곤해서 그래요. 풍경 좀 바꿔볼까? 주말에 시골집에 가서 바비큐도 먹고 바람도 쐬고 오자. 판민기는 정말 긍정적인 대답을 기대하고 있었다. 아직 모르겠어요. 주말이 되면 확실히 알겠지. 그래도 좋은 생각이네요. 팽윤소는 곰곰이 생각하며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다. 그녀는 조부모님으로부터 시골집을 물려받았다. 팽윤소는 그 집을 팔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집과 관련된 아름다운 추억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팽윤소는 어린 시절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부모님은 일을 많이 하셔서 딸을 조부모님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았죠. 그리고 팽윤소는 그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 집의 본격적인 주인이 되었지만 크게 바꿀 시간이 없었습니다. 팽민기는 몇 번 다녀간 적이 있었고 그 정도면 이 집의 매력에 빠지기에 충분했다. 2층으로 된 커다란 집은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았다. 현자 바실리사나 이반 차레비치가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만 같았죠. 줄거리에는 아늑한 정원이 있었습니다. 키가 큰 사과나무, 건포도 덤불, 다양한 꽃, 이 모든 것이 아무도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친척이 죽은 후에도 팽윤소 음모는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때때로 정원사의 서비스에 의지하고 때로는 직접 해냈습니다. 정원을 돌보는 일은 그녀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기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일이 여가 시간을 거의 다 차지했지만 집을 자주 방문했지만 판민기 씨에게 전화를 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팽윤소는 여름에 그곳에서 더 잘 일하고 정원을 가꾸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며 집이 자신의 힘의 장소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판민기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때때로 다투기도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번에도 팽민기는 팽윤소가 함께 집에 가자고 동의할 거라는 희망이 없었다. 하지만 주말이 가까워지자 팽윤소 스스로 외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번 주말에 모든 게 다 정리됐으니 한가해졌어요. 휴가를 가자고요. 잘 됐다. 팽민기는 그 대답에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금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에 가자고요. 가자. 근데 왜? 판민기에게 물었습니다. 마무리해야 할 프로젝트가 몇 개 있어서 주말에 방해받지 않을 거예요. 알았어요. 그렇게 하죠. 판민기는 아무도 귀찮게 하지 않는다는 말을 믿지 않았다. 팽윤소에게 전화가 오지 않은 날은 하루도 없었다. 약속이니까. 팽윤소는 판민기에게 뽀뽀를 하고 휴대폰을 집어들고 재빨리 메시지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판민기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연인의 비밀을 밝혀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는 모든 불확실성에 지쳐 있었고 팽윤소는 더 이상 침대에 누워있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덜그럭거리는 설거지 소리가 들리고 침대에서 일어난 판민기는 옷을 입고 갓 구운 팬케이크의 군침 도는 냄새를 맡으러 갔다. 기분 좋은 아침,
판민기는 팽윤소의 허리에 팔을 감았습니다. 그녀가 뜨거운 팬에 반죽을 붓는 동안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어요. 팽윤소는 판민기에게 몸을 돌려 입술에 뽀뽀를 하며 아침을 자주 만들어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래서 이런 순간이 너무 고마운가 봐요. 판민기가 웃었다. 맞아요. 익숙해지지 않는 게 제일 좋죠. 저도 자주 못할 것 같아요. 짐은 다 쌌어요? 네, 하룻밤만 갈 거예요. 짐이 많지 않아요. 집에 자주 가니까 필요한 건 다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팽민기는 팽윤소의 반응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아니요, 전 그냥 거기서 일해요. 나는 거의 하룻밤을 묵는 일이 없다고 팽윤소는 무심하게 대답했다. 그럴 줄 알았다고 판민기가 말했다. 준비됐어요. 팽윤소는 엄숙하게 팬케이크가 쌓인 접시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주전자를 켜러 갔다. 맛있는 아침 식사를 마친 소년들은 짐을 싸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가는 길에 가게에 들러 식료품을 샀습니다. 팽윤소는 기분이 좋았고 판민기는 좋은 징조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창문을 열고 좋아하는 라디오 방송을 따라 부르며 차를 몰았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리며 가끔씩 판민기의 모자를 벗기려 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집으로 이어지는 진입로를 보았습니다. 여정은 끝났습니다. 팽윤소는 차에서 내려 현관문을 열러 갔다. 팽민기는 트렁크를 열어 모든 짐을 한꺼번에 내렸습니다. 다 부엌으로 가져와요. 우리가 정리할게요. 팽윤소가 소리쳤다. 알았어요. 판민기가 대답했다. 무거운 가방을 집 안으로 옮겼습니다. 창문을 열며 팽윤소가 말했다. 그래, 여기 냄새가 이상해. 판민기는 코로 공기 냄새를 맡았다. 안마시술소에서 흔히 맡는 향과 비슷한 달콤한 냄새가 났다. 게다가 아내와 허브 냄새도 나는 것 같았다. 제가 향수 냄새를 좋아하는 거 알잖아요. 팽윤소는 그런 냄새가 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팽민기는 주위를 둘러봤지만 주변에 향기 패턴이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나 벌써 배고픈데 뭐 좀 먹을까? 팽윤소가 제안했습니다. 손 씻고 올게요. 그리고 판민기는 화장실로 갔다. 이 집에 몇 번 와본 적도 없고 익숙하지 않아서 화장실이 있을 거라 생각한 뒤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판민기는 옆집으로 가서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문은 바로 양보했습니다. 한쪽 문이 잠겨 있는 것이 이상해 보여서 팽윤소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기억할 만큼 이곳에 자주 오는 편이 아니었거든요. 잠긴 문으로 들어가려던 팽민기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괜찮아, 기억할 거야. 팽윤소가 말했다. 비밀이 아니라면 어디로 침입하려던 거죠? 판민기는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냥 반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물건이 저기 보관되어 있어요. 정리해서 대부분 버려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다고. 팽윤소는 차분하게 판민기의 눈을 바라보며 설명했다. 그런 대답에 그는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의심은 가라앉지 않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삶에는 너무 많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원한다면 함께 짐을 풀 수 있습니다. 아니요, 우린 휴가 중이에요. 서두를 거 없어 앉아요. 샌드위치 만들었어요. 식사 후 팽윤소는 누워서 영화를 보고 싶다고 했다. 판민기는 그 생각을 지지했습니다. 그는 팽윤소가 잠들어서 집안을 돌아다니며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무언가를 찾길 바랐죠. 그의 계획은 통했습니다. 한 주 동안 피곤에 지친 팽윤소는 곧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판민기는 그녀가 깊은 잠에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집은 꽤 넓었다. 판민기는 1층으로 내려가 점검을 시작했다. 거실에서 이상한 점은 눈에 띄지 않았다. 탁자 위에는 타로 카드 한 장만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팽윤소가 그런 것을 믿는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냥 호기심에 샀을 수도 있겠지만 판민기는 생각만 하고 넘어갔다. 그는 다시 잠긴 문으로 가서 손잡이를 다시 당겼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럴 줄은 몰랐다. 판민기는 열쇠 구멍을 통해 들여다보려고 했지만 칠흑 같은 어둠만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도 모른 채 집안을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그는 팽윤소의 반역죄를 입증할 만한 무언가를 찾을까봐 두려움에 떨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팽민기는 집 안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안심한 그는 방으로 돌아와 아직 잠든 팽윤소의 방으로 돌아왔다. 저녁은 조용히 지나갔다. 판민기는 케밥을 튀겼고 팽윤소와 함께 나무 테이블에 아늑하게 앉았다. 소나무 아래. 팽윤소는 날 여기로 데려와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탕은 재킷을 더 꽉 끌어안았다. 와줘서 고마워요. 이 아름다운 저녁을 위해 건배합시다. 판민기가 레드 와인잔을 들었다. 당신 없이 자주 온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이곳은 저에게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여기 안 올 수가 없어요. 게다가 이곳은 일하기 좋은 곳이고 방해 요소도 없죠.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죠. 이해해요. 비밀이 많아서 조금 걱정되긴 해요. 판민기는 와인이 팽윤소의 혀를 풀어주길 바랐다. 당신에게 숨기는 게 없는데 왜 내 일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 하는 거죠? 당신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요. 사랑해, 나도 사랑해. 하지만 우리 모두 각자의 공간이 있어야 해요. 내 일이 내 시간을 많이 차지하지만 그렇다고 당신을 덜 사랑하는 건 아니야. 그래. 하지만 고객과 대화할 때도 항상 다른 방으로 가잖아요. 제가 대화를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그렇게 자랐거든요. 저는 항상 혼자 통화하죠. 다른 사람이 옆에 있는 게 불편해요. 팽윤소는 와인을 마시고 있었는데 완전히 침착해 보였어요. 알았어. 이해해. 당신의 삶을 그렇게 신비롭게 포장하지 마세요. 난 이럴 때 정말 불편해. 미안해. 내가 보상해 줄게. 팽윤소는 의자를 판민기 쪽으로 더 가까이 옮겨 그의 어깨에 머리를 얹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앉아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아침이 되자 판민기는 늦게 일어났고 머리가 쪼개졌다. 술을 몇 잔 마셨지만 너무 늦게 잠자리에 들었기 때문에 컨디션이 최상이 아니었다. 팽윤소는 아직 자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침대에 거의 다 퍼져 있었다. 입은 살짝 벌리고 있었다. 판민기는 애인을 다정하게 바라보며 아침을 준비하러 갔다. 팽윤소는 20분 후에 일어났다. 판민기는 방금 버터를 두툼하게 바르고 있었다. 와, 당신도 벌써 아침을 만들었네. 팽윤소가 계단을 내려오며 말했다. 팬케이크는 아니지만 나쁘지 않네요. 안에 뭐가 들었어? 팽윤소는 밥솥으로 걸어가서 냄비를 들여다보았다. 토마토와 치즈가 들어간 계란입니다. 아직 뜨거울 때 먹자. 팽민기는 아침 식사를 접시에 담고 커피를 따라주었다. 팽윤소는 그런 판민기를 바라보며 살며시 미소를 지었다. 나도 당신이 있어서 행운이에요. 그는 토스트를 한 입 베어 물었다. 마을을 산책하러 가자. 날씨가 정말 좋다. 팽윤소는 기쁜 마음으로 창문으로 고개를 돌렸다. 집에 앉아 있으려고 여기 온 게 아니잖아요. 그날 내내 판민기는 팽윤소의 비밀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 전날 밤의 대화가 그를 조금 진정시켰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이 괜히 흥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어리석은 환상으로 신경을 곤두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녁에 그들은 집을 청소하고 기분 좋게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주말을 외지에서 보낸 후 일주일 내내 팽민기는 팽윤소의 이상한 행동을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말 동안 느꼈던 평온함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늦은 저녁에도 사랑하는 사람의 전화는 계속 울렸고 팽윤소는 늘 혼자 통화하러 다녔습니다. 판민기는 아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엿듣기 위해 노력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옆방에 가서도 팽윤소는 아주 조용히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판민기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팽윤소는 그 집에 가서 하룻밤 묵겠다고 했다. 그게 뭐가 문제일까요?
집에서 하룻밤을 보낸다고? 팽민기는 분개하며 물었다. 할 일이 많아서 늦게 퇴근할 거예요. 차라리 거기서 하룻밤 자고 아침에 바로 올게요. 나 어둠 속에서 여행하는 거 싫어하는 거 알잖아. 내가 데리러 갈게요. 한밤중이라도 상관없어. 판민기는 초조했다. 물론 팽윤소가 자기 집에 간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밤에 자기 집으로 돌아온 건 늘 처음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제발 들어주세요. 조금만 더 일하면 돼요. 한밤중에 나가기도 싫고 누가 방해하는 것도 싫어요. 그냥 일만 할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제 여자친구가 밤새 외출할 거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날 믿으면 당연히 잘 대해줘야죠. 팽윤소는 경고하는 표정을 지었다. 난 더 이상 나 자신을 모르겠어요. 팽민기는 휴대폰과 자동차 열쇠를 들고 아파트를 나갔다. 팽윤소는 그를 말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판민기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한참을 차를 몰고 시내를 돌아다녔다. 그는 집에 가고 싶지 않았고 모든 친구들은 여전히 일하고 있었다. 판민기가 스스로 일한 것을 후회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주로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프로세스가 잘 정립되어 있어 매일 출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하루 종일 누가 판균소에게 전화를 걸어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사무실에서 일한다고 해서 오늘의 장난으로부터 그녀를 구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판민기는 양손으로 핸들을 잡으며 혼자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엄마의 집 밖에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현관에 서서 익숙한 암호를 입력하고 나서야 판민기는 자신이 어디로 왔는지 깨달았습니다. 판민기는 어머니와 신뢰가 두터운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아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믿어도 된다고 말했죠. 판민기는 어머니가 항상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유용한 조언을 해주며 결코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곳 자신의 집으로 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판민기는 초인종을 여러 번 눌렀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초인종을 3번 더 누르고 귀를 기울였다. 마침내 문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아들아, 정말 반갑구나. 빨리 들어와. 여자가 옆으로 물러섰다. 그녀는 마르고 날씬했으며 키가 작았습니다. 짧은 머리가 인자한 얼굴을 가렸다. 그녀는 판민기와 함께 공공장소에 나갔을 때 전혀 나이를 먹지 않았다. 모두가 그녀를 어머니가 아닌 누나로 여겼다. 그녀의 이름은 봉진실이었다. 안녕, 엄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엄마 보러 온 거 아니었어. 그냥 갑자기 찾아왔어요. 무슨 말이야? 무슨 일 있었어? 봉진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점심 먹을 거 있니? 판민기가 물었다. 그럼요. 부엌으로 들어와서 말해봐. 판민기는 식탁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곳은 그가 자신 있게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다. 언제나 그의 말을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사랑과 보살핌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보고 싶었다. 아들아, 널 만나서 정말 기쁘고 나도 보고 싶구나. 하지만 며칠 전에 널 봤어. 그러니 어서 말해봐. 팽윤소가 나한테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 사람들한테 계속 전화가 와요. 다른 방으로 가서 귓속말로 얘기하고 주기적으로, 아니 자주 자기 집에 가기도 해요. 저한테는 전화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은 거기서 하룻밤 묵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녀를 데리러 가지 못하게 했어요.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치겠어. 네. 정말 이상한 상황이에요. 그녀에게 직접 물어보셨나요? 물론 해봤죠. 그녀는 고객들로부터 전화를 받는다고 했어요. 방해받지 않고 집에서 일하는 게 더 편하다고 하더군요. 이상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진실은 이상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아무 생각 없어요.
하지만 너는 있구나. 말해봐. 끔찍한 진실을 들을 준비가 됐어요. 물론 난 진실을 모른다. 하지만 당신이 말한 걸 들으니 팽윤소가 창녀로 일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판밍이 씨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하지만 팽윤소는 항상 고객들의 전화를 받아요. 민박집에 가서 일한다고요? 매춘이나 다름없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아니요. 믿을 수 없어요. 안 믿어도 돼요. 그냥 추측일 뿐이에요. 확신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확신하겠어요? 그냥 물어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판민기는 어머니의 추측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당연히 물어볼 필요는 없지. 그 집에 가서 카메라를 설치해야 하지 않아요? 지금 나보고 감시하라는 거야? 그게 무슨 관계예요? 난 항상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믿어왔어. 당신이 이 모든 걸 말하러 온 건 그녀를 믿지 못해서예요. 그녀는 당신의 직접적인 질문에 대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면 오히려 그녀의 대답이 만족스럽지 않거나 그럼 남은 건 첩보뿐이겠군요. 봉진실은 손을 흔들었다. 그래, 내 말이 맞지만 난 그렇게 굴복하고 싶지 않아. 당신이 날 이렇게 키우지 않았잖아요. 내 선택은 정말 나쁘지만 불행히도 그게 유일한 선택이야. 아들아, 그건 네 사생활이야. 난 관여하지 않을 거야. 네가 조언을 구했으니 해준 거야. 이제부터는 네가 결정해. 뭐가 최선인지 생각해 볼게요. 고마워요. 판민기는 슬픈 표정으로 창밖을 내다봤다. 팽윤소를 사랑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고통스러운 연애는 절대 하지 말자고. 그녀 없는 내 삶은 상상할 수 없어요. 그건 상상일 뿐이죠. 팽윤소한테는 잘하지만 이런 어두운 이야기는 싫어요. 내가 얘기해 봐야겠다, 엄마. 어차피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내가 직접 알아볼게. 스파이가 되기로 결심했어? 아직 아무것도 결정 안 했어. 그냥 그대로 놔둬. 네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난 지지할 테니까. 봉진실은 아들의 손을 쓰다듬었다. 고맙다. 자, 난 집에 갈게요. 아직 정리할 일이 좀 있어서요. 판민기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다.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다시 오세요. 여자는 아들을 따라갔다. 알았어. 하지만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 난 집 안 나갈 거야. 네가 갈 곳은 항상 있다는 걸 상기시켜주는 거야. 난 언제나 너만 믿고 의지할 수 있어. 판민기는 몸을 숙여 어머니에게 뽀뽀를 했다. 운전 조심해. 너 지금 많이 긴장했구나. 걱정 마세요. 이제 많이 나아졌어요. 판민기는 엘리베이터에 서서 그렇게 말했다. 집에 오면 전화해. 그럴게요. 판민기가 소리쳤다. 리프트 문이 아직 열려있는 동안. 차에 타자 그는 다시 슬퍼졌다. 팽윤소가 아직 집에 있는지 아니면 이미 떠났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마음속으로 그녀가 아무데도 가지 않고 집에 있기를 바랐다. 그녀가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기를, 자신이 자신에게 상처를 줬다는 것을 깨달았기를 바랐다. 하지만 아파트에 들어선 판민기는 아무도 자신을 기다리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녀는 내가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판민기는 화를 내며 옷장에 있는 트레이너를 발로 찼다. 그는 밤새 정신이 나간 채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나도 움찔거리며 아파트 문이 열리고 팽윤소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렸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밤새 팽민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엄마의 추측을 뒷받침할 만한 사소한 것 하나라도 기억해내려고 애썼다.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팽윤소에게 가서 직접 확인해보고 싶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그를 막고 있었다. 아마도 그는 두 사람의 관계의 마지막 결말을 보는 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드디어 알람이 울렸다. 판민기는 잠들기 전보다 더 피곤한 몸으로 일어났다. 물론 그렇게 부를 수 있다면 총 2시간밖에 졸지 않았으니까요. 나머지 시간 동안 그는 팽윤소만 생각했다. 그녀가 몇 시에 돌아올까? 판민기는 시계를 보며 생각했다. 10시가 되자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열쇠로 문을 열고 있었다. 판민기는 흥분으로 얼어붙었다.
그는 아직 팽윤소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몇 분 후 그녀는 방으로 들어와 판민기 옆에 앉았다. 키스도 안 해줄 거야? 소녀는 슬픈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야 할까요? 판민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그만 좀 해줄래? 전 직업이 있고 그 직업이 좋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수입이 많다는 거죠. 난 거짓말 안 해요. 어디 가는지 항상 말해요. 그래요? 하지만 맘에 안 들어요. 너무 이상해요. 우린 함께 살고 있고 진짜 가족이 될 계획이야. 하지만 당신은 나한테 솔직하지 않아요. 전화도 받고 개인 집에 가서 일하러 가더니 이제는 하룻밤을 묵고 있잖아요. 제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죠? 이미 얘기했잖아요. 제 재택 마케팅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고객으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업무에 집중하기가 더 쉬워졌어요. 그리고 외박은 예외입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두 번째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나요? 세 번째, 10번째는요? 출근은 환영입니다. 하지만 왠지 이 모든 일에는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다른 방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한테 속삭이고 있잖아요. 제가 마케팅 서비스에 대해 모르는 게 있는 건가요? 아니요, 미스터리 같은 건 없어요. 그냥 익숙해졌을 뿐이에요. 저는 제 삶에 대해 모든 것을 말하죠. 일 얘기는 안 할 뿐이죠. 제 인생의 작은 부분은 빼주세요. 알았어요. 더 이상 참견하지 않겠습니다. 판민기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갔다. 팽윤소는 크게 한숨을 내쉬었다. 갈등을 잠재울 수 있기를 바랐지만 갈등은 더 심해졌을 뿐이었다. 그녀는 갈등이 쌓여 원한으로 변하지 않도록 가능한 한 빨리 해결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몇 분을 기다렸다가 판민기를 데리러 갔다. 용서해 주세요. 기분을 상하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녀는 창가에 서 있는 그에게 다가가 팔로 그의 허리를 감쌌다. 지금 나랑 장난치는 거죠? 나는 이미 편집증에 걸려 있는데 당신은 일부러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팽민기는 팽윤소에게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일을 대하는 제 태도예요. 하지만 당신을 속이는 건 아니야. 판민기는 고개를 돌려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반짝였다. 왜 우는 거야? 판민기는 팽윤소의 뺨을 손으로 쓰다듬었다. 너랑 싸우기 싫어.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 나도 그러고 싶지 않지만 나도 힘들어. 내가 바람 피우는 것 같아? 팽윤소는 의아한 표정으로 판민기를 바라보며 신경질적으로 박수를 쳤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판민기는 연인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나는 오직 당신뿐입니다. 그건 걱정할 필요 없어. 팽윤소는 그렇게 말하며 판민기에게 입을 맞췄다.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끔찍한 생각들이 순식간에 날아갔다. 그는 모든 걱정이 사라진 것을 느꼈다. 그는 팽윤소를 아무데도 보내지 않으려 팽윤소를 더 꼭 껴안았다. 그 다음 일주일은 조용히 지나갔다. 판민기는 팽윤소가 자신에게 무엇을 숨기고 있을지 생각하지 않았다. 팽윤소는 전화 통화 시간도 줄고 업무 시간도 전반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판민기는 행복해하며 팽윤소가 다시 프로포즈를 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요일 아침, 팽윤소는 회사 심부름을 가야 했고 판민기는 반지를 사기 위해 보석 가게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는 팽윤소를 버스 정류장에 내려주고 가까운 쇼핑센터로 차를 몰았습니다. 신호등은 아직 녹색으로 바뀌지 않았고 판민기는 무심하게 주위를 둘러보며 길거리의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가장 가까운 비즈니스 센터 주차장에서 팽윤소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값비싼 정장을 입은 남자가 운전하는 큰 차에 달려가 채 탔습니다. 판민기는 핸들을 잡았다. 이를 꽉 깨물고 입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그는 곧바로 어디로 가는지 잊어버렸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엄마가 옳았다. 판민기는 길가에 차를 세우고 한숨을 돌렸다. 무언가 결정해야 했고 그것은 급한 일이었다. 팽윤소는
누구를 만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다. 게다가 그녀는 다른 길로 가야 했다. 판민기가 집에 가지 않아서 우연히 마주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하지 않은 모양이었다. 판민기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그는 이제 팽윤소를 염탐하는 것만이 모든 진실을 알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조금 진정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망할 카메라를 주문하고 모든 세부 사항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팽윤소가 돌아왔을 때 팽민기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려고 했지만 그게 쉽지 않았다. 팽윤소는 밝은 표정으로 눈을 빛내고 있었다. 판민기는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기분 좋게 만들었을지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하루가 어땠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 남자와의 만남에 대해 말해줄 수도 있겠지. 일은 어땠어요? 판민기는 자연스럽게 말하려고 노력하며 물었다. 괜찮았다. 계획했던 모든 일을 다 해냈어요. 잘 됐네. 아무도 못 봤어? 판민기는 그 질문이 수상하게 들린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니요, 아무도 없어요. 팽윤소는 깜짝 놀라 눈썹을 치켜 올렸다. 뭔가 재밌는 얘기를 해줄 줄 알았는데요. 오늘 정말 지루한 하루를 보냈어요. 판민기는 기지개를 켜고 가짜 하품을 했다. 저도 별로 재미없었어요. 그냥 업무 문제만 해결했죠. 팽윤소는 그런 판민기의 대답을 듣고 한결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내일은 무슨 계획이 있으세요? 판민기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없어요. 엄마한테 갔다가 집에 가야 해요. 판민기는 엄마한테 데려다주고 나중에 데리러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며 제안했다. 네, 그럼 좋겠네요. 팽윤소가 미소를 지었다. 맛있는 거 먹을래요? 제가 가게에 갈게요. 판민기가 제안했습니다. 네, 그럼 좋겠는데 뭘 먹을지 모르겠어요. 가게에 전화해봐. 그럴게요. 그리고 판민기는 옷을 입으러 갔다. 그는 아파트를 나서면서 아무렇지 않게 팽윤소의 열쇠를 들고 가게로 향했다. 판민기는 가게에 들어가서 팽윤소가 걸어둔 개인 주택 열쇠를 복사해서 그곳에도 걸어두었다. 그는 팽윤소가 열쇠를 모두 한 묶음으로 가지고 다니는 것을 매우 좋아했고 일단은 일이 잘 풀리고 있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팽민기는 가까운 슈퍼마켓으로 갔다. 다음 날도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팽윤소는 어머니 집에 갈 수 없다며 일을 마치기 위해 집에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판민기는 그녀가 거절할 것을 알면서도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렇게 했다. 그는 당분간 카메라를 세팅할 수 없게 되어 계속 불안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 화가 났습니다. 판민기는 절친한 친구를 만나 고민을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사람은 도시 외곽의 작은 배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조용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아늑한 장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판민기. 이미 테이블에 앉은 검은 머리를 뒤로 묶은 키 큰 남자가 테이블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찢어진 청바지와 평범한 회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귀에는 스터드 귀걸이가 눈에 띄었다. 판민기는 자리에서 일어나 심형이와 악수를 나눴다. 우리 술 한잔 할까요? 심형이가 메뉴판을 그를 향해 밀었다. 솔직히 보드카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와, 너랑 보드카. 무슨 일이야? 심형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친구를 바라보며 물었다. 팽윤소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처음 만난 날부터 사람들에게서 전화가 계속 걸려온다. 그런데 지금은 항상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뭐래요? 맥주 2잔 할게요. 심형이는 웨이터에게 정신이 팔렸다. 손님이래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어떤 남자랑 차에 타는 걸 봤어요. 저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판민기는 테이블을 손으로 두드렸다. 쉿, 쉿, 화내지 마세요. 우리도 따라갈까? 심형이가 제안했다. 네가 처음 제안한 게 아니야. 엄마도 자기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자고 제안했었죠. 심형이 씨는 현명한 어머니를 존경하지 않을 수 없다고 웃으며 말했다. 웃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 여자친구를 몰래 찍는 데까지 갔어요. 시대가 어떤데? 대책이 뭐예요? 카메라 주문하셨어요? 심형이가 호기심에 물었다. 주문해서 이미 받았어요. 팽윤소가 거의 매일 그 망할 집에 가기 시작했다는 것만 빼고요. 그녀가 가지 않으면 제가 할 일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기회는 반드시 올 거야. 제안을 미루고 있는 건가요? 물론이죠. 난 매춘부랑 결혼할 수 없어. 뭐? 심영이가 그 가정에 정말 놀랐어. 아, 그런 말 안 했어. 엄마는 팽윤소가 매춘부인 것 같다고, 신민기는 아무 감정 없이 말했다. 정말 놀랍네요.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아요. 팽윤소는 그런 여자 같지 않거든요. 하지만 내 말이 맞았으면 좋겠다. 판민기는 맥주를 한 모금 크게 들이켰다. 원한다면 제가 같이 카메라 설치해 드릴게요. 제안은 고맙지만 혼자 갈게요. 넌 어때? 글쎄요. 당신만큼 신나진 않아요. 카티아와 헤어지려고 해요. 왜? 판민기는 그 소식을 듣고 속상해했다. 팽은채를 좋아했거든요. 팽윤소랑 친해서 같이 시간도 많이 보냈고요. 우리 사이는 잘 안 풀리고 있어요. 인생의 목표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팽윤소에게 네가 있어서 좋다고 말했어요. 그건 괜찮아. 하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아직 정확히 뭘 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어요. 우리 연애가 왜 이렇게 안 좋은지 알아볼게요. 인생관이 다르다거나 성매매 의혹이 있다거나. 판민기는 슬프게 웃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내 케이스가 더 쉽다고 심영이가 말했다. 고마워요, 친구. 최고의 격려의 말이었어요. 천만에요. 심영이가 웃었다. 친구들은 밤늦게까지 술집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팽윤소가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심형이는 받지 않았다. 그는 아무 일 없다는 문자를 보내고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팽민기가 집에 돌아왔을 때 팽윤소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옷을 벗지 않고 옆에 누웠고 곧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팽윤소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 저녁에 있었던 모든 일을 기억했다. 부끄러운 일은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머리가 몹시 아팠다. 그는 10분을 더 누워 있다가 일어났다.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다. 팽윤소가 밥솥 앞에 서서 계란을 휘젓고 있었다. 좋은 아침, 판민기가 말했다. 좋은 아침. 팽윤소는 판민기를 쳐다보고는 거품기로 그릇을 더 세게 치면서 열심히 계란을 치기 시작했다. 어때요? 판민기는 시끄러운 소리에 코를 찡그리며 관자놀이를 더 세게 두드렸다. 너보다는 잘하고 있어. 아니, 잘하고 있어. 미안. 깜빡했네. 내가 전화기 꺼놔서 화났어? 말도 안 돼. 밤새 날 무시하고 전화기까지 꺼놨잖아. 심형이 씨랑 같이 있었어. 모든 고민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아, 용서해줘요. 내가 당신의 고민거리인 줄 몰랐어요. 팽윤소는 마침내 달걀 휘핑을 끝내고 거품기를 허공에 흔들며 노른자를 주방에 흩뿌리기 시작했다. 이런 말은 안 했지만 요즘 우리 일이 정말 순조롭지 않아요. 그게 누구 탓일까요? 팽윤소는 점점 더 화를 내고 있었어요. 네가 계속 비밀을 털어놓는 것도 한몫했어. 세상에, 얼마나 더, 언제까지 같은 얘기만 할 거야? 불만사항은 이미 다 답변했어요. 뭘 더 원해? 팽윤소는 화를 내며 싱크대에 거품기를 던졌다. 당신의 설명을 듣고 기분이 나아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틀렸어요. 모든 게 이상하게 들리고 당신이 하는 말은 다 이런 식으로 일하는 게 익숙하다는 말밖에 안 되니까요. 한 번 더 말하자 판민기는 말을 더듬었다. 그는 팽윤소와 함께 차 타는 남자에 대해 말하고 싶었지만 제때 말을 멈췄습니다. 마케팅 매니저의 특이한 점을 다시 한번 듣는 것보다 집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팽윤소는 판민기의 말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요. 싸우는 것도 지쳤어. 판민기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는데 등 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뒤돌아보니 팽윤소가 흐느끼며
손에 얼굴을 묻고 서 있는 게 보였다. 우리가 이렇게 됐구나. 이제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는 팽윤소에게 다가가서 얼굴에서 손을 살며시 떼어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나랑 헤어지고 싶어? 팽윤소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 그러고 싶지 않아. 하지만 너무 피곤해. 당신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의심하는 것도 지쳤어. 그러니 날 의심하지 마. 난 아무 죄도 없어. 나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판민기는 창문으로 갔다. 거짓말 아니야. 맹세해 자. 아침 먹자. 판민기는 정말 그녀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그는 갈등을 일으키지 않기로 하고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카메라는 그의 가방 속에 있었고 모든 의심을 불식시킬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툰 지 일주일 후 팽민기는 팽윤소의 시골집에 혼자 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녀는 친구의 암탈 파티에 가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판민기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할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그는 팽윤소를 식당까지 데려다주고 직접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그는 엄마의 가설이나 자신의 불륜의심을 확인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기 위해 매우 불안해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익숙한 진입로를 발견하고 멈췄습니다. 여기서 나가기에 아직 늦지 않았을까요?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판민기는 모든 의심을 버리고 단호하게 차에서 내렸습니다. 집에 들어선 후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지난번에 함께 왔을 때와 똑같았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곧장 닫힌 문으로 가서 2개의 열쇠 중 하나를 열쇠 구멍에 넣으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예상했던 종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열쇠는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판민기는 다시 시도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물쇠를 따는 것이 소용없다고 판단한 그는 카메라를 놓을 적당한 장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운 좋게도 그는 의문의 문 바로 앞 천장에서 편리한 틈새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문으로 걸어갔다가 몇 번 돌아왔습니다. 카메라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그는 만족감을 느끼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기분이 좋아서 차를 몰고 돌아왔습니다. 곧 고통이 끝나고 모든 진실을 알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판민기는 더 이상 미지의 삶을 살지 않기 위해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했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었던 그는 심형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첫 통화 후 심형이 선수가 받았습니다. 축하해줘요. 끝났어요. 축하해요. 그런데 무슨 말씀이세요? 심형이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방금 팽윤소 씨 집에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그럼 축하해요. 심형이는 이제 공식적으로 재판 중이라고 웃었습니다.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불법 감시는 범죄 행위입니다. 당신도 데려올 걸 그랬어요. 너도 공범이 될 수 있었어. 자랑하진 않았겠지. 그래, 하지만 안 그랬지. 이제 난 네 범죄의 목격자일 뿐이야. 진실을 알아내는 대로 자수할 거야. 그래요. 하지만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습니까? 심형이 아주 심각해졌어. 그래요. 비밀은 이제 지겨워요. 차라리 쓰라린 진실을 말하고 싶어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나도 포은채한테 사실대로 말할 생각이에요. 그러니 조만간 손님이 올 거예요. 아마 팽윤소한테 찾아와서 하소연할 거야. 결국 헤어지기로 결정한 거야? 판민기는 조금 실망한 표정으로 물었다. 네, 우리 지금 막막하고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하지만 그건 너한테 달렸어. 나중에 후회만 하지 마세요. 후회하지 않을게요. 오랫동안 생각해왔어.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어. 팽윤소가 나한테 숨기는 게 뭔지 알아내는 대로 만나서 우리 연애의 성공을 축하해야겠어. 동감이야. 하지만 당신만큼 성공한 사람은 없잖아요. 심영이가 다시 웃었다. 괜찮아요. 결과 알려줄게요. 포은채 씨, 잘 부탁합니다. 고마워요. 나도 계속 연락해줘. 네, 끊을게요.
팽민기는 전화를 끊었다. 팽윤소는 밤늦게 돌아왔다. 그녀는 기분이 좋았다. 파티가 그녀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 게 분명했다. 그녀와 판민기는 부엌에 한참 동안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판민기는 카메라를 믿지 못해서 오늘 밤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었다. 오늘 저녁에는 모든 것이 이전과 같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음 주말에는 심영이와 포은채를 초대하는 게 어떻겠냐고 팽윤소가 제안했습니다. 주말에 가까이서 보자. 팽민기는 주말이 되면 그런 커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생각에 흥분한 줄 알았는데요. 팽윤소는 깜짝 놀랐다. 그래요.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바쁠지도 모르니까요. 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번에 집에 가서 몇 가지 일을 정리해야 해요. 좋아요. 엄마 보러 갈게요. 샹들리에를 고쳐드리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오, 잘 됐네. 오늘 밤은 김밥 시켜서 영화 보러 가자. 팽윤소는 판민기가 또 혼자 집에 간다고 원망하지 않아서 다행이었다. 가자. 판민기는 카메라가 특별한 것을 보여주지 않고 아늑한 저녁을 함께 보낼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며칠 후 팽윤소는 외출 준비를 했고 판민기는 그 순간을 기다릴 수 없었다. 오늘이면 모든 것을 알게 될 거라고 그는 설레는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팽윤소는 몇 시간만 외출할 테니 저녁에 꼭 만나자고 약속했다. 그녀는 택시를 불러서 떠났다. 그리고 판민기는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팽윤소에 대한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을 쉴 새 없이 새로 고침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카메라에 집안의 움직임이 포착되었다는 알림을 받았습니다. 판민기는 떨리는 손으로 보기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가 낯선 소녀가 프레임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항상 닫혀있던 똑같은 문에서 나왔고 몇 분 후 다른 낯선 사람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신비한 방으로 사라졌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 판민기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팽윤소는 보이지 않았다. 그는 계속 지켜보았다. 주기적으로 얼굴이 바뀌었다. 같은 낯선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방 안팎으로 이끌고 들어오고 나갔다. 어린 소녀, 나이든 여성, 심지어 남자도 몇 명 있었다.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다. 판민기는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휴대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팽윤소는 여전히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화가 난 그는 휴대폰을 잠그고 옆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카메라는 그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새로운 질문만 추가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팽윤소가 바람을 피우지 않았고 매춘부 일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방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았다. 판민기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망할 집에 가서 설명을 들으려고 했지만 제때에 스스로를 멈췄다. 그는 차라리 다음 날 그곳에 가서 꼭 그 신비한 방에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몇 시간 후 팽윤소가 돌아왔다. 그녀는 기분이 좋았고 판민기도 함께 놀아주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지냈어요? 팽윤소의 재킷 벗는 걸 도와주며 판민기가 물었다. 좋아요. 하지만 피곤해요. 드디어 집에 왔어. 저녁은 이미 주문해놨어. 팽윤소가 뭐가 그렇게 피곤한지 궁금해하며 판민기는 곧 올 거라고 말했다. 잘 됐네. 너 왜 그래? 너 좀 흥분한 것 같아. 난 괜찮아. 나도 좀 피곤해. 판민기는 고개를 돌렸다. 샹들리에는 어때? 샹들리에? 아, 샹들리에. 고쳤어. 때마침 판민기가 깨달았습니다. 너 엄마 집에 있었지? 판민기를 의심스럽게 바라보던 팽윤소가 말했다. 당연하지. 엄마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랬어요. 나는 방문의 주된 목적을 잊어버렸다. 판민기가 빠져나갔다. 그렇군요. 팽윤소는 방으로 들어가 소파에 누웠다. 내일 계획이 뭐야? 판민기에게 물었다. 내일 체조 연습이 있어요. 나는 일 때문에 떠나야 할 것입니다. 몇 시에 돌아올지 모르겠습니다. 판민기는 집에 갈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알았어, 무슨 일이야?
팽윤소에게 물었다. 아니, 그냥 서류 정리할 게 좀 있어서요. 아, 그렇군요. 내일 포은채한테 전화해서 주말에 초대하고 싶어요. 알았어요. 판민기는 심영이가 여자친구랑 통화했는지 몰랐어요. 아직 전화도 안 했대요. 근데 음식은 어딨어? 팽윤소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시계를 바라봤다. 곧 올 텐데.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판민기는 열어보러 갔다. 다음 날 아침 새벽에 일어난 팽민기는 옷을 입고 팽윤소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시골집으로 달려갔다. 그는 온몸을 떨며 호기심이 분노로 바뀌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저 여자는 거기서 뭐 하는 걸까?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걸까? 생각에 잠긴 판민기는 초조하게 운전대를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그는 평소보다 빨리 집에 도착했다. 그는 비밀의 방에 빨리 가고 싶었다. 그는 재빨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판민기는 깜짝 놀라 움찔하며 스마트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팽윤소의 전화였다. 내가 이렇게 일찍 나가서 깜짝 놀랐겠지. 판민기는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고 단호하게 닫힌 문으로 향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손잡이를 잡아당겼지만 문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자 판민기는 뛰어가서 어깨로 문을 걷어차려고 했습니다. 그의 분노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처음 몇 번은 실패했지만 5번째 시도에서 문은 판민기의 압력에 흔들리더니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그는 어둠에 익숙해지려고 눈을 가늘게 뜨고 문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흑단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촛불과 책 몇 권, 거실에서 봤던 것과 똑같은 타로 카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여러 가지 무서운 상징과 어두운 인물, 그리고 온갖 종류의 신비로운 추상화가 그려진 이상한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창문은 검은 커튼으로 단단히 드리워져 있었고 모든 벽은 거울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구석에 놓인 탁자 위에는 누군가의 옷이 놓여 있었다. 판민기는 그쪽으로 걸어가서 그 옷을 보기 시작했다. 검은색 무늬로 장식된 짙은 버건디색 바닥 길이의 드레스였다. 거기서 달콤한 럼주 냄새와 기름 냄새가 났다. 여기 뭐가 들었지? 내 여자친구는 마녀야. 판민기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이것 말고는 아무것도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점쟁이, 마녀, 마법. 그는 믿지 않았다. 판민기는 회의론자였다. 그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만 믿었다. 팽윤소도 마찬가지였다. 적어도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판민기는 이 모든 이상한 주변 환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다시 방 안을 돌아다니며 여러 가지 마법 도구들을 살펴보다가 재빨리 이상한 방을 나와 문을 닫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침입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숨기지 않기로 결심한 판민기는 집을 나와 채 올라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팽윤소로부터 또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전화를 받았다. 스피커폰을 켜며 팽민기는 미안, 바빴어 라고 말했습니다. 벌써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일찍 나가셨어요? 너답지 않네. 일 때문에 간다고 했잖아요. 판민기는 팽윤소가 아직 집에 있는 걸 알고 있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다. 계획이 조금 변경되어서 오늘 연습을 취소하고 지금 집에 갈 거야. 할 일이 좀 있어서. 집이요? 판민기도 이렇게 빨리 발각될 줄은 몰랐어요. 그래, 왜 그렇게 반응해? 팽윤소가 놀라서 물었다. 그냥 그렇게 됐어요. 난 신경 쓰지 마. 알았어. 집에 가면 전화할게. 알았어. 잘 가. 팽민기는 전화를 끊고 핸들을 더 세게 잡았다. 그는 집에 가지 않고 엄마 집에 가기로 결심했다. 새로운 정보를 어머니와 공유하고 어머니의 의견을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판민기는
어차피 모든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머지않아 팽윤소는 자신이 문을 부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을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판민기는 집에 앉아서 어머니가 오기만을 기다릴 수 없었기에 단호하게 어머니 집으로 향하는 길로 접어들었다. 팽진실은 판민기를 아파트로 들여보내면서 웃으며 말했다. 네, 또 조언을 구하러 왔어요. 조언할 건 없지만 그냥 최신 소식만 알려줄게요. 흥미롭네. 또 무슨 일이야? 봉진실이 물었다. 주전제 물 부어. 팽윤손의 집에 잠긴 방에 뭐가 있는지 알아냈어. 그래서 뭐야? 한 가지 확실한 건 창녀는 아니란 거야. 거기엔 마법 같은 물건들이 많았어요. 주술에 관한 책이나 검은 양초 같은 거요? 흥미롭네요. 그건 몰랐네요. 그녀가 어떻게 설명했나요? 설명 안 했어요. 내가 거기 있었던 걸 아직 몰라요. 당분간은 모르겠지. 그래, 직접 물어보는 게 좋을 거야 하지만 난 좀 다른 결정을 내렸어. 지금 가면 문이 부러진 걸 보고 바로 알아차릴 거야 아들아. 그건 잘못된 행동이야. 먼저 말했어야지. 네가 그 집에 있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할 거야. 안 그럴 거야. 난 내 흔적을 감추려고 한 것도 아니야. 그 순간 판민기의 전화가 울렸다. 팽윤소? 팽진실은 불안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물었다. 네, 하지만 받기 싫어요. 받는 게 좋을 거야. 아니, 오늘 밤에 얘기하자고만 쓸게요. 판민기는 전화를 끊고 팽윤소에게 문자를 보냈다. 뭐가 그렇게 무서워? 너한테 간첩이 필요하게 만든 게 그 여자잖아? 전화로 연애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하지만 대체로 모든 것이 괜찮을 것입니다. 그녀는 바람을 피우지도 않고 매춘부도 아니니까요. 그리고 나머지는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본 것이 이상했기를 바라지만 안심이 됩니다. 그녀가 자신을 마녀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아마 그것으로 살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으면 두꺼비로 만들어버릴 테니까요. 봉진실이 웃으며 말했다. 판민기는 차를 다 마시고 바로 집에 가기로 했다. 그는 팽윤소가 일찍 퇴근해서 드디어 그녀의 비밀을 알아내기를 바랐다. 하지만 집에 도착했을 때 아무도 없었다. 그는 일을 하려고 했지만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팽윤소는 여전히 자신의 메시지에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지 않은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두어 시간 후 팽민기는 열쇠 구멍으로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굴러갔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팽윤소를 만나기 위해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현관 앞에 서서 가방을 뒤적거리며 판민기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조용히 운동화 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판민기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운동화가 다 풀린 후 팽윤소는 판민기의 시선을 피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판민기는 그녀를 따라갔다. 팽윤소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다. 판민기는 그녀 옆에 앉았다. 팽윤소의 손가락 아래에서 키보드 소리만 들리는 완전한 침묵 속에서 몇 분이 더 지났다. 바보 같지 않나요? 팽민기가 가장 먼저 침묵을 깼다. 남의 집 문을 부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죠. 정말 바보 같죠? 아, 사생활 침해해서 죄송합니다. 팽민기는 팽윤소가 자신의 집을 남의 집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상처를 받았어요. 기분 나쁘게 행동해봐요. 나한테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 말이 맞았어. 나한테 거짓말했어. 아니면 이 이상한 방에서 광고 찍고 있다고 말할 건가요? 어느 정도는 맞아요. 팽윤소는 목소리를 낮췄다.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진실을 말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당신 때문에 내가 당신을 감시하게 됐잖아요. 그래, 내 말이 맞아. 테이블 위에 카드. 몇 년 전에 마술 서비스를 위한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했는데 금세 구독자가 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한 소녀가 제게 편지를 보내
사생활 문제를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녀는 많은 돈을 제안했고 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궁핍했는지 아시잖아요. 제가 말했잖아요. 기억나요? 하지만 어떻게 해결했는지는 말 안 했잖아요. 판민기는 진정하고 관심 있게 들었다. 부끄러워서 말 안 했어. 어쨌든 그 여자의 이후로 의뢰인들이 속속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그분들 집으로 찾아갔고 그 다음에는 집에 방을 하나 마련하기로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수가 생겼어요. 그녀는 고객과 약속을 잡고 모든 조직 문제를 해결합니다. 돈이 쏟아져 들어와서 이제는 거절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그녀는 저에게 모든 것을 바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판민기는 제가 들은 얘기를 인상 깊게 들었어요. 저를 판단하실까봐 두려웠어요. 이 모든 걸 믿지 않는 거 알아요. 하지만 당신도 안 믿는다는 거 알아요. 사기라는 거 알잖아요. 난 당신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짓은 절대 안 해. 저는 어떤 질병도 치료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데려가지 않아요.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약속하지 않아요. 그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줌으로써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줄 뿐입니다. 저에게는 고마운 고객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제 의식은 그들에게 성공은 필연적이라는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좋은 말 같지만 비용을 지불해야 하잖아요. 누가 불평하면 안 좋은 거죠. 판민기는 사랑하는 사람이 조금 무서웠습니다. 걱정 마, 다 잘 될 거야. 여자를 좀 섭외할 생각인데 광고만 할게요.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알았어. 근데 같이 차에 탔던 남자는 누구야? 부인하지 마. 내가 봤어, 남자요. 네, 의뢰인이었죠. 의뢰인의 남편이었어요. 아주 부유한 여성인데 요즘 남편과 문제가 많다고 하더군요. 인터넷에서 저를 보고 도움을 받고 싶어 하셨어요. 그녀는 저를 만나러 오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직접 방문해서 상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저를 데리러 집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그리고 그게 끝이었죠. 당신의 비밀에 대해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를 거예요. 당신이 바람을 피우는 줄 알았어요. 엄마는 네가 매춘하는 줄 알았어. 봉진실이 어떻게 내 대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팽윤소는 억울한 마음에 입술을 꾹 다물었다. 또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겠어? 의뢰인의 전화를 받고 외딴 집에 가서 일한다고? 네. 팽윤소는 몇 초 동안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다가 큰 소리로 웃었다. 너 정말 바보야? 바로 말했어야지. 그렇게 많은 싸움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별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마녀랑 같이 사는 거지. 판민기도 크게 웃었다. 이렇게 마음이 가벼워진 건 정말 오랜만이었다. 소년들이 웃자 판민기는 팽윤소를 꼭 껴안았다. 더 이상 비밀은 없다. 어서. 그런데 너도 나한테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 뭐? 판민기가 깜짝 놀랐어. 이문채가 오늘 전화해서 심영이가 자기를 찾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있었잖아. 그래서 주말에 초대하자는 내 제안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지? 내 말이 맞지? 네. 하지만 심영이가 마음을 바꾸면 내가 소란을 피울까봐 그랬던 거죠. 포은채가 정말 화를 냈나요? 아니요. 그럴 줄 알았지만 잘된 일이었죠. 심영이는 팽윤소를 더 가까이 끌어당기며 뽀뽀를 했다. 이렇게 행복했던 적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팽윤소와 화해한 지 며칠 후 팽민기는 심영이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늘 그렇듯 동네 외곽에 있는 단골 술집에서 근황을 나누며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을 축하했습니다. 포은채가 없는 생활은 어떤가요? 판민기에게 물었습니다. 조금 슬프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어깨에서 무게가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서 좋아요. 헤어지자고 제안했을 때 반응은 어땠나요? 안도하는 것 같았어요. 그녀도 저와 헤어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더 용감했던 것 같아요. 그럼 건배해야죠. 판민기가 맥주잔을 들었다. 염탐은 어떻게 끝났어? 뭐 좀 알아냈어? 네, 다 해결됐어요. 팽윤소는 창녀가 아니라 그냥 마녀였어요. 뭐.
심형이가 찻잔을 입에 대지 않고 탁자 위에 올려놨어? 이런 반전이 있을 줄은 몰랐다. 심형이는 그 여자 판밍이는 활짝 웃었다. 장난해? 친구, 내가 이렇게 진지한 적은 처음이야. 판균소가 널 가장 성공시킬 수 있어. 오랜 우정을 생각하면 할인도 해줄 것 같은데? 좋아. 자세히 말해봐. 더 이상 헛소리 하지 마. 심영이는 판민기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팽윤소는 정말 그 밀실에서 고객을 받아요. 콜걸로만 안 받아요. 유명한 마술사야. 뭐라 부르던지 농담 아니지? 너한테 숨겼어? 심영이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가 없었다. 부끄러워했다는 게 믿어져요? 이해가 되네요. 심영이는 웃었다. 의심만 하다가 이 소식은 기분까지 좋았다. 하지만 심영이는 웃음을 멈출 수 없었다. 그는 웃었다. 이제 다 정리됐으니까 다시 결혼할까 생각 중이에요. 맞아요. 결혼은 먼저 시작하는 게 좋죠. 안 그러면 남편이 주문을 걸 테니까요. 그리고 계속 미루면 저주받을 수도 있어요. 심영이가 무서운 표정을 지었다. 가자, 판민기. 하지만 이젠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팽윤소는 마녀야. 심영이는 다시 활기차게 웃었다. 너한테 말하면 나 죽일 거야, 걱정 마. 내가 승인했으니까 의뢰인 줄게. 심영이는 소매로 눈물을 닦았다. 진심이었으면 좋겠어. 안 그러면 너랑 나랑 죽어. 판민기가 윙크를 했다. 나 진심이야. 언제 청혼할 거야? 아직 몰라. 아직 반지도 안 샀어. 하지만 오래 끌 생각은 없어요. 그래, 시간 끌지 마세요. 그리고 반지를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저런 여자한테는 힘의 반지가 필요해. 네가 끼고 있는 다이아몬드는 그저 인간들의 장난감이야. 넌 그녀를 이해할 수 없어. 판민기는 웃으며 말했다. 미안해요. 가장 친한 친구의 여자친구가 호그와트에서 편지를 기다린 사람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매일매일이 아닙니다. 친구들은 앉아서 몇 시간 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판민기는 내일 반지를 사러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기 싫었습니다.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준비를 마치고 가게로 갔다. 팽윤소는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날은 손님이 없었습니다. 팽민기는 여러 보석상을 둘러보았지만 마음에 드는 반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팽윤소는 평범한 주얼리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녀를 만족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웠고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마침내 판민기는 행운의 반지를 발견하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5번째와 6번째 가게에서 그는 자신이 찾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얇은 화이트 골드 반지에는 작은 눈물방울 모양의 스톤이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팽윤소는 그림 그리는 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항상 스케치북을 가지고 다니며 틈만 나면 그림을 그렸습니다. 주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팽윤소 씨는 별 의미 없이 그저 그 모습이 좋아서 그렸다고 말하곤 했죠. 하지만 판민기는 팽윤소에게 눈물 반지로 프로포즈하는 것이 상징적일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별다른 고민 없이 돈을 지불하고 매우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매장을 나섰습니다. 그는 최대한 빨리 가서 프로포즈를 하고 싶었지만 스스로를 멈췄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특별한 것을 준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판민기는 거리를 돌아다니며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커다란 광고판 앞에서 멈췄습니다. 마법의 세계로 뛰어드세요. 광활한 마법의 세계를 탐험하는 마법 퀘스트. 판민기는 잠시 동안 간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꺼내 표시된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칠 후 판민기와 팽윤소는 마법 탐험을 떠났습니다. 소녀는 바로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이런 종류의 활동을 좋아했습니다. 게다가 둘이 함께 어딘가를 간 것도 오랜만이었으니까요. 판민기는 아침부터 매우 들떠 있었다. 뭔가 잘못될까봐 두려웠다.
팽윤소는 가는 내내 계속 수다를 떨었지만 판밍이는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센터 앞에 주차를 하고 나니 설렘은 기대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팽윤소와 함께 안으로 들어가 접수원에게 다가갔다. 오후 1시에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다 준비됐나요? 마지막 한마디에 부담을 느낀 팽민기가 물었다. 네, 모든 것이 최상의 상태라고 접수원이 대답했습니다. 판민기는 윙크를 했다. 퀘스트는 약 1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었고 판민기는 결말을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팽윤소는 모든 도전을 열정적으로 해냈습니다. 판민기는 비록 생각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녀를 돕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방에 도착했습니다. 검은 가운을 입은 한 장로가 그들을 만나러 나오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의 여정이 거의 끝나가고 있지만 내가 너희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겠다. 당신의 남자가 당신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처음 몇 초 동안 팽윤소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마술사에서 판민기를 바라보며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판민기가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었습니다. 팽윤소는 놀라움에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반지를 받지 않았다. 장로는 질문을 반복했다. 팽민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충격에서 회복된 팽윤소는 손과 반지를 내밀며 희미하게 말했다. 네. 판민기는 자신의 행복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반지를 팽윤소의 손가락에 끼워주고 그녀를 품에 안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기뻐하고 있을 때 안내원이 꽃다발과 샴페인 잔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판민기와 팽윤소는 새로운 인연의 시작을 축하하기 위해 샴페인을 마시고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파도가 가끔씩 백사장을 덮었습니다. 신혼부부 한 쌍이 해변에 앉아 저무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은 신혼여행을 위한 최고의 장소입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곳이 있을까요? 팽윤소가 열광적으로 말했다. 그래, 여기가 최고야. 판민기는 생각에 잠겨 먼 곳을 바라보았다. 심영이도 여기로 와야지. 그런 생각하기엔 너무 이르지 않아요? 몇 달 전에 새 여자친구가 생겼는데요. 신혼여행 얘기하기엔 너무 이르지 않아요? 심영이는 팽윤소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곧 결혼할 것 같아요. 느껴져요. 느껴지는데 어떻게 안 믿을 수 있겠어요? 판민기가 웃었다. 우리 휴가 좀 더 자주 다녀와야지. 괜히 열심히 일한 거 아니잖아. 팽윤소는 조약돌을 주워바다에 던졌다. 네, 연례 행사로 만들어야죠. 더 자주 하면 되죠. 전 휴일이 좋아요. 팽윤소가 웃었다. 저도요. 하지만 이제 새로운 지출이 생겼어요. 아파트 리모델링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식욕을 줄여야겠죠. 하지만 더 이상 월세는 안 돼요. 팽윤소는 또 다른 돌을 던졌다. 결혼식 직전 두 사람이 새들어 살던 집의 집주인이 이사를 가자고 한 것이다. 팽민기 부부는 자신들만의 공간이 있어야만 앞으로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그 돈을 신혼집과 신혼여행을 사는 데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팽윤소도 그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그녀는 대기업을 좋아하지 않았고 대규모 결혼식을 쉽게 거절했습니다. 유일하게 화가 난 사람은 봉진실이었다. 그녀는 모든 친척들을 불러 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부가 되었는지 보여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도 오래 속상해하지 않았습니다. 판민기가 행복해지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제야 진정한 힘이 생겼습니다. 팽윤소는 수평선을 몽환적으로 바라보았다. 정말 멋진 곳이야. 판민기는 그녀를 끌어당겨 긴 키스를 나눴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마녀. 그가 쉰 목소리로 말하자 그녀는 신비롭고 약간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